홍길동이다 그러면은 홍길동 띄고 씨라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길동 씨 그럴 때도 길동 띄어쓰고 씨라고 하면 되고, 그냥 홍길동 씨를 홍씨 이렇게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홍 띄고 씨라고 하면 되죠. 근데 이 씨가 이제 붙였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내가 정할 수 없는 인연들이 있잖아요. 그런 인연들은, 부모나 형제는 내가 같이 타고 있는 이 비행기나 배나 이 차에서 내리라고 할 수 없어요. 나랑 평생 함께 갈 수밖에 없는 내 가족이죠. 만약에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 체질이다 그러면은 김건희 씨는 남들보다 2배, 3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부모님이 반대 체질일 경우에는 굉장히 자식으로서 겪는 고통이 많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시련이 많습니다. 시련이 많기 때문에 또 뭐 무속이라든지 뭐 사주팔자라든지 그런 거에 더 이렇게 심취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모님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 태울 수 있는 동승자는 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인연들이죠. 그 정해진 인연들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배우자라든지 내 연인이라든지 내 친구라든지 아니면 내가 그 최측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내가 골라서 태우는 거예요. 내가 골라서 태운 사람들로 내 운명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외국 분들이 한국어를 공부할 때 뭐 뉴스라든지 영화, 드라마도 많이 보시는데, 저도 그렇지만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드라마는 한 번 보면 그 시리즈를 계속 다 봐야 이게 성이 풀리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드라마를 조금 자제하려고 하는데, 또 외국 분들도 한국어를 배울 때 드라마를 그래서 조금 줄이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외국 분들이 이제 한국어 배우실 때 요새는 유튜브를 많이 보신대요. 유튜브를 어떤 거를 좋아하시는가 봤더니 비슷하더라고요. 우리 2030, 20대에서 30대들이 좋아하는 그런 유튜브 내용이 있고, 또 뭐 40대, 50대 그 이후 또 분들이 좋아하는 유튜브가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좋아하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체질 실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와 같은 체질의 그런 유튜브 진행자에게 더 끌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유튜브 또 볼 때는 이제 거의 소리를 많이 들어요. 저는 화면을 보는 것보다. 다른 일을 하면서 이제 유튜브를 듣기 때문에 소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소리가 아무래도 저는 텐더마인드 체질이잖아요. 그러면은 텐더마인드 체질들의 목소리가 더 듣기가 좋아요. 근데 터프마인드 체질의 목소리는 좀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소리로도 이렇게 체질을 알 수 있는데, 냄새로도 또 체질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붙여놓은 이 베트남 쌀국수, 아니면 뭐 태국의 그런 국수, 또 이제 중국 요리 중에서는 향이 굉장히 강한 그런 식품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베트남 쌀국수에 들어있는 그 스프가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이 스프, 그러니까 소스에 이렇게 향만 맡아도 그 베트남의 향이 확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베트남 그 쌀국수 매장만 가도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리고 뭐 태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그 동남아의 특유한 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거기에서 쓰는 향신료들 때문일 텐데, 베트남 쌀국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그 초록색이 바로 코리안더, 그러니까 고수, 뭐 또는 샹차이라고 말하죠. 그 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은 체질일 확률이 높고요. 그 향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저랑 반대 체질일 확률, 그러니까 터프마인드 체질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냄새와 소리도 그걸로도 체질을 감별하는 어떤 그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같이 한국, 그리고 한국을 공부할 그 썸네일은 바로 읽어볼게요. 여기 있는 거를. 건희 씨, 다음부터 직업은 사기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안에 이렇게 그 스티커 같은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무직, 직업 구함, 각종 조작, 괄호 열고 주가, 학력, 외모, 그리고 그 밑에는 수용 번호 4398, 그리고 그 밑에 네이버 표시에 그 네모 안에 이렇게 써 있죠. 남부구치소 김건희, 그리고 그 밑에 또 남편, 엄마, 동생, 엄마, 남친, 항시대기,
언제든 전화 주세요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그 중요한 단어들만 이렇게 이제 그 달력 뒷면에다가 적어 놨는데요. 이제 한글은 음소 문자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한글은 그 음소만 가지고 표현을 하지 않고 음소를 묶어 가지고 음절 단위로 말을 해요. 그래서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세 개가 한 음절을 이루기도 하고 초성과 중성이 음절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를 음절 표시를 해 볼게요. 건, 희, 시, 담, 부, 터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위에는 이름입니다. 이제 건희 씨, 김건희 씨 할 때 이제 건희 씨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담부터는 다음부터를 줄여가지고 담부터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한국 말에는 이렇게 좀 줄여가지고 쓰는 말이 있어서 외국분들이 한국어 공부하실 때 조금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제가 뽑은 그 썸네일은 사장 남천동이라는 그런 정치 시사 이제 유튜브인데 거기 이제 이렇게 세 분이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분들이 굉장히 말씀이 빨라요. 그리고 그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 줄여가지고 쓰는 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외국 분들이 이거 보고서 조금 이해하실 때 조금은 다른 거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소개해드린 매블쇼보다는 조금 듣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굉장히 재밌고 굉장히 유쾌한 방송이에요. 그래서 또 제가 이렇게 한번 썸네일로 골라보았습니다. 자, 한국은 뭐 공자하면 떠오르는 그런 사상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교가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한국은 존댓말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존댓말을 서양에서는 잘 안 쓰기 때문에 안 쓰는 다른 뭐 아시아에서도 잘 안 쓰는 곳이 있기 때문에 존댓말을 좀 어려워하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그 한글을 로마자로 표기한 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거는 발음은 건희시 담부터입니다. 담부터는 이제 다음부터 그러니까 from now on이라는 것이고요. 영어로는 그 다음에 건희씨는 건희는 사람 이름이고요. 씨는 이제 존칭을 우리가 할 때 호칭으로 부를 때 이제 씨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이분이 남자라고 하면은 뭐 미스터 라는 뜻이겠죠. 여기서는 이제 한국 분들도 잘 틀리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제 띄어쓰기 부분이에요. 건희 씨 할 때는 요 씨를 이렇게 띄어야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붙여가지고 그 썸네일에선 썼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음부터는 이거는 맞춤법이 틀렸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줄임말로 쓴 것입니다. 요것은 줄임말을 원래대로 다시 이제 쓰면은 다음이라고 하면은 되겠죠. 이름이 뭐 홍길동이다 그러면은 홍길동 띄고 씨라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길동 씨 그럴 때도 길동 띄어쓰고 씨라고 하면 되고 그냥 홍길동 씨를 홍씨 이렇게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홍 띄고 씨라고 하면 되죠. 근데 이 씨가 이제 붙였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붙였을 때는 의존명사가 아니고 전미사의 기능일 때 붙였을 때는 어떤 뭐 가문이나 문중을 말할 때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한국에서는 그런 성씨에다가 본관이 어디냐고 물어보거든요. 본관이 붙어요. 지역 이름이. 그럴 때 뭐 만약에 김의 김씨다 그럴 때는 그 김씨 할 때는 그것을 붙였습니다. 저도 이제 그 제 유튜브 채널 이름이 사해당 김씨인데 김씨 할 때 띄어쓰지 않고 붙였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붙였을 때 그 씨고 요거는 이제 띄었을 때의 씨인 것이죠. 그 사해당은 무슨 뜻이냐면은요. 그 사해가 이제 사체질로 해피니스, 뭐 사체질로 해피엔딩 해가지고 그렇게 사랑, 해를 띄어서 사해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자로 사는 글 사자예요. 그래서 글이나 뭐 좋은 말로 해는 바다를 뜻하거든요. 바다를 이루자 그런 뜻으로 이제 사해당이라고 붙인 거고 그 이름에 뜻이 담겨 있는 것처럼 또 이제 저는 체질을 실천하기 때문에 이제 매일매일 또 체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즐거운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체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썸네일을 다시 볼까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아까 그 노란 스티커 안에 그 무직이라고 써 있어요. 이제 무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김건희 씨는 전직 대통령의 이제 부인이죠. 영부인이었죠. 근데 김건희 씨는 1972년생인데 한국은
좀 이제 이렇게 좀, 그 전업주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육아가, 이제 그게 이제 국가에서 그게 책임져 주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보육이 힘들어서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아이를 보는 경우도 많아서 경력 단절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김건희 씨는 뭐 그런 경우랑은 좀 다르지만 여기에 이제 무직이라고 써 있는 게 조금 그게 생소한 외국인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분들은 전업주부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랑 한국이랑 그게 조금 달라요. 물론 한국은 지금은 전업주부보다는 이제 일하시는 그런 이제 워킹맘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또 볼까요? 아까 이제 제가 읽어드렸던 것, 그, 각종 조작, 그거, 주가, 학력, 외모 밑에 이제 수용 번호는 뭐냐면, 이제, 지금 이분이 구치소에 있잖아요. 이제 구치소랑 이제 감옥은 다른 것인데, 구치소는 아직 이제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에 이제 구치소에 있는데, 구치소에서는 이제 이렇게 수용 번호가 있고요. 그 밑에 그 네이버 표시 안에 남부구치소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남부구치소는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그 수도권에는 구치소가 이제 몇 개 있어요. 이제 서울 동부구치소라고 송파에 있는 게 있고, 이 남부구치소는 이제 또 구로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서울구치소는 의왕이라는 곳에 있고, 또 이제 인천구치소가 있죠. 인천에 물론 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는 남편, 엄마, 동생, 엄마, 남친 이렇게 이제 그 빨간색 안에 써 있죠. 그리고 밑에는 항시 대기 언제든 전화 주세요. 그렇게 써 있습니다. 자, 남편, 엄마, 동생, 엄마, 남친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여성분하고 가장 가까운 분들이잖아요. 가족. 이제 뭐 측근,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뭐 지난번에 그 음식을 뭘 먹는지를 봐서도 미래를 점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제 무슨 사주팔자 보시는 분들이나 그런 명리학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타고난 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매번 이렇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운이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운명이라고 하는데, 이 운명은 이제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환경이나 이제 노력해가지고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체질론에서는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은, 이제 내 주변에 누가 있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그 태어난 어떤 차가 있다고 해봐요. 뭐 차가 됐든 이런 비행기가 됐든 배가 됐든 이제 이런 게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거를 이렇게 태어났을 때 뭐 어떤 사람은 아주 조그만 차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크고 비싼 차가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막 고성능의 비행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그렇지 않은 또 비행기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사람마다 그거는 다르죠. 근데 이 안에 누구를 태우느냐는 나의 의지도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랑 같이 타는지 그 동승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론에서는 기왕이면 제가 만약에 텐더마인드 체질이면 텐더마인드 체질을 많이 여기에 태우는 것이 저한테는 유리한 것이겠죠. 그리고 이 체질 위에는 또 인품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인품이 좋은 사람들을 여기에 태우면 나의 어떤 운이나 나의 앞으로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이 안에 태울 수 있는 그 사람들, 우리가 정할 수 없는, 내 의지로 정할 수 없는 인연도 있어요. 바로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은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나랑 같은 체질일 수도 있고 반대 체질일 수도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김건희 씨는 저희 제가 자주 인용하는 조준희 소장님의 For Human Types 연구소에 체질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텐더마인드 체질이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텐더마인드 체질에 이제 태양인이 있고 소음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인지는 이제 비공개로 되어 있고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그거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까지 조금 무슨 범죄를 저지르거나 가해를 하거나 이런 경우엔 터프마인드 체질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분은 텐더마인드 체질인데 지금 구치소에 있어요. 자, 실제로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뭐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텐더마인드 체질의 어떤 어감이 텐더라는 어감이 되게 좋게 들려가지고 텐더는 뭐 좋은 사람이고 터프는 나쁜 사람이고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체질은 뭐 나쁘고 좋고가 그런 게 아니에요.
세계 어느 나라나 한국도 마찬가지고 진보 쪽의 정당에는 텐더마인드 체질이 많고 보수 쪽의 정당에는 터프마인드 체질이 많은데 뭐 진보라고 해서 좋고 터프라고 그러니까 보수라고 해서 나쁘고 그게 아니잖아요. 혈액형에 뭐 좋고 나쁘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체질도 뭐 좋고 나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자기가 타고난 체질대로 그냥 살면은 그것이 가장 이제 좋은 그런 케이스인 것이고요. 그 대신에 체질 위에는 이제 인품이 있기 때문에 인품은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바꿔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는 것이지 체질은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그 물려받은 그 부모님한테 이제 유전받은 거기 때문에 체질에 대해서는 뭐 좋고 나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텐더 체질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부모님이 아버지가 텐더 체질일까요? 어머니가 텐더 체질일까요? 그리고 부모님이 만약에 반대 체질이라고 하면 좀 반대 체질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조금 뭔가 인생에서 조금 뭐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이럴 경우에는 좀 그 영향이 있는데 그러면 부모님 중에 어떤 분이 터프마인드 체질일까요? 아버지가 터프마인드 체질일까요? 어머니가 터프마인드 체질일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동생이라는 말도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데 동생은 또 그러면은 김건희 씨랑 같은 텐더마인드 체질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터프마인드 체질일까요? 또 동생 말고 또 다른 형제분도 있는 걸로 알아요. 그 형제분들은 텐더마인드 체질일까요? 터프마인드 체질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렇게 부모님과 형제분들 중에 터프마인드 체질이 꽤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내가 정할 수 없는 인연들이 있잖아요. 그런 인연들은 부모나 형제는 내가 같이 타고 있는 이 비행기나 배나 이 차에서 내리라고 할 수 없어요. 나랑 평생 함께 갈 수밖에 없는 내 가족이죠. 혈연이고요. 그러면 만약에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 체질이다 그러면은 김건희 씨는 남들보다 2배, 3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부모님이 반대 체질일 경우에는 굉장히 자식으로서 겪는 고통이 많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시련이 많습니다. 시련이 많기 때문에 또 뭐 무속이라든지 뭐 동양 철학이라든지 그런 거에 아니면 뭐 사주팔자라든지 그런 거에 더 이렇게 심취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부모님이 반대 체질이면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여기에 태울 수 있는 동승자는 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인연들이죠. 그 정해진 인연들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배우자라든지 내 연인이라든지 내 친구라든지 아니면 내가 그 최측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내가 골라서 태우는 거예요. 내가 골라서 태운 사람들로 내 운명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내 연인이나 배우자가 되겠죠. 근데 이제 연인이나 배우자도 만약에 텐더 체질이면 텐더 체질을 만나는 것이 좋고 터프 체질이면 터프 체질을 만나는 것이 좋겠죠. 이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우자의 체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떤 체질인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체질은 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는 이제 차지하고 인품은 사실 끼리끼리 만납니다. 인품은 이제 유유상종으로 만나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높은 인품이면 남편도 높은 인품일 확률이 높고요. 김건희 씨가 낮은 인품이면 남편도 낮은 인품일 확률이 높아요. 이제 한국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은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런 말도 있고요. 또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그런 말이 있는데 사실은 배우자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품은 끼리끼리 만난다는 거 그거를 이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이렇게 인생에 뭐 꼬이고 풍파가 온다 그럴 땐 내 주변에 나랑 반대 체질이 많다는 증거예요. 자 그러면 김건희 씨는 텐더마인드 체질에 해당하니까 이런 식품들이 괜찮겠죠. 또 이런 식품들도 괜찮을 것입니다. 여기 이제 여기나 고명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는 이제 텐더마인드 체질에 안 맞는 게 조금 있는데 그거는 이제 빼고 먹으면 되고요. 그 대신에 김건희 씨 주변에는 터프마인드 체질, 그러니까 반대 체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 식품이 굉장히 해롭습니다. 몸에 아주 나쁘니까 이런 음식들은 드시지 않는 게 좋겠죠.
물론 터프마인드 체질 중에서도 목소리가 굉장히 좋아서 텐더들한테도 이렇게 듣기 좋은 그런 목소리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터프마인드 체질은 그러면 텐더마인드 체질의 목소리가 거슬리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이런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러니까 터프마인드 체질의 목소리가 왜 텐더마인드 체질한테 거슬리는지는 이제 이런 메커니즘이에요. 터프마인드 체질에 해당하는 동물이고 텐더마인드 체질에 해당하는 동물이거든요. 그런데 터프마인드 체질은 텐더마인드 체질의 목소리가 그렇게 듣기가 힘들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썸네일을 보여드릴게요. 네, 이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사장 남천동은 뭐 30대 그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이제 시청하는 것 같다고 하면은 요거 이제 MKTV 김미경TV라고 하는 채널인데요. 여기는 또 그 40대, 50대 그런 이상의 그런 연령대가 좋아하는 채널인 것 같아요. 자, 썸네일을 한번 읽어볼게요. 밝고 공부 잘하던 둘째 딸이 어느 날 손목을 보여줬습니다. 라는 썸네일입니다. 제가 이 중에서 일부 단어만 이제 이 뒤에 종이에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유교 문화 때문에 한국에서는 굉장히 그 가족주의, 그다음에 이제 그 가족 집단주의 그런 것들이 좀 강한 편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녀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서도 그 가족의 이름이 이제 가족에 관련된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둘째 딸이라고 써 있잖아요. 둘째 딸은 daughter라고 할 수 있죠. 딸인데 두 번째 딸이라는 거죠. second daughter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느 날, 뭐 one day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일단 이거는 이제 한국 분들도 많이 틀리는데요. 둘째 딸은 이렇게 붙여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띄었어요. 그러니까 뭐 둘째 딸, 뭐 둘째 아들, 첫째 딸, 첫째 아들처럼 다 그럴 때는 띄었습니다. 물론 앞에 이 둘째는 붙여 쓰지만 뒤에 딸은 띄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느 날도 띄었습니다. 앞에 거는 이제 이 명사를 수식해주는 관형사이고요. 뒤에는 이제 명사인데 이렇게 띄어서 쓴다는 거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한글을 로마자로 표기해 보았습니다. 여기 둘째 딸이라고 이제 이렇게 읽는데요. 이것을 구글 번역기에다가 한글로 둘째 딸이라고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이제 로마자가 표시가 되는데 그것이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좀 이제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둘째까지는 맞고요. 째에서 지금 쌍지읒을 제이를 두 번 써가지고 제이라고 썼잖아요. 째. 근데 이 딸은 디귿이 두 개니까 D를 두 개 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여기 지금 T를 두 개 써가지고 딸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날은 이제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둘째 딸이 어느 날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어떤 그 차, 내가 태어난 어떤 비행기, 내가 태어난 배에 누구를 싣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바뀐다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나의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 부모님은 한 분은 텐더마인드 체질이시고 한 분은 터프마인드 체질이고 체질은 혈액형처럼 유전돼가지고 저는 이제 어머니의 체질을 물려받았는데 그렇게 부모님이 반대 체질일 때 태어나는 아이가 다 건강하지 못한 건 아니지만 저처럼 허약하거나 이제 저는 또 바로 위에 이제 친오빠가 아주 아기였을 때 하늘나라로 갔거든요. 그렇게 아이들이 어떤 뭐 질환이나 장애나 어떤 그런 희귀 난치병으로 태어났거나 어렸을 때 그런 병에 걸렸을 때는 부모님이 반대 체질일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반대라고 해서 다 아이들이 그렇게 태어나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아픈 경우에 보니까 역추적을 해보면 그 부모님들은 다 반대 체질이었다는 얘기죠. 저도 이제 굉장히 허약한 게 또 그런 원인이 있고요. 그래서 내가 그 타고난 어떤 차, 비행기, 배라고 했을 때 그 배우자를 나와 같은 체질로 태우는 것은 나한테도 좋고 유리한 것이지만 내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리고 부모의 궁합은 자녀한테도 대물림이 되기 때문에 자녀의 그런 궁합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썸네일을 보면 이제 밝고 공부 잘하던 둘째 딸이 어느 날 손목을 보여줬습니다는 이제 한번 그 영상을 보시면 어떤 내용일지 아실 텐데 여기 진행자이신 김미경 씨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조준희 소장님의 For Human Types 연구소에 체질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작권 보호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그 게스트로 나온 그 김연아 교수님은 우리나라 의료 개혁을 위해서 굉장히 쓴소리, 바른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로 유명하고,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그 교수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근데 이제 그 두 분 다 비슷한 아픔을 갖고 있어요. 이제 진행자이신 김미경 씨는 막내 동생께서 이제 정신적인 질환 때문에 가족 전체도 힘들고 또 본인도 힘든 그런 이제 아픔을 가지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온 그 김연아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책을 쓰셨던 거를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자녀분 중에서 한 분이 그렇게 정신적인 그런 질환, 그러니까 한 8, 9년 전에 그런 증상을 처음 알았다고 해요. 이제 병명은 양극성 장애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양극성 장애는 전에는 조울증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자, 조울증, 양극성 장애 이런 건데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조준희 소장님의 For Human Types 연구소에 나와 있어요. 주로 터프마인드 체질 중에서 소양인, 그러니까 불타입에 많이 오는 질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는 것은 김미경 씨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이 반대 체질일 확률이 높고요. 또 이 김연아 교수님도 배우자분과 반대 체질일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살다가 한 막 30, 40 넘어가지고 질병이 생기는 경우에는 본인이 섭생을,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거, 내장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신질환이든 신체질환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본인한테 책임이 있는 것인데, 어렸을 때 발병을 하는 것은 부모님이 반대 체질일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의 체질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매일 하루하루 실천하는 일밖에 없어요. 하루에 삼시세끼를 먹기 때문에 벌써 뭐 10년이면은 그러면 몇 끼를 먹는 거예요. 뭐 1년이면 1000끼를 먹으면 10년이면 그럼 10,000끼를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한 끼 한 끼를 내 체질에 맞게 먹는 것. 그리고 식본능이랑 색본능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먹으면 반대 체질 인연을 만날 확률이 높아져가지고, 그래서 나의 체질대로 먹으면 내가 내 운명의 그런 그 차, 비행기, 배에 나와 같은 체질을 또 태울 수가 있어요. 배우자로서. 그러면은 내 자신의 건강, 배우자의 건강이 좋아지는 건 물론이고, 내 자녀의 건강, 내 자녀의 궁합도 저절로 좋아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요것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고명 중에는 터프마인드 체질도 있고 텐더마인드 체질도 있어요. 이럴 때는 젓가락으로 나한테 맞지 않는 건 골라내면 되는 것이니까 이거는 굉장히 쉽죠. 제가 여기 말씀드린 것 중에 벌써 여러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아무래도 그 소고기 국물로 이제 육수를 낸 거니까 터프마인드 체질은 그냥 면만 건져 드시면 되겠네요. 왜냐하면은 쌀은 모든 체질에 다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국물이 만약에 소로 된 국물이면은 터프마인드 체질은 국물은 안 드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고명 같은 경우에는 쌀국수에 꼭 들어가는 게 숙주인데 그거는 저작권 보호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제가 고추는 말씀을 드렸죠. 고추 텐더입니까 터프입니까?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고수, 샨차이, 영어로는 코리안더, 그거는 체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텐더예요, 터프예요? 네, 그거는 이제 알고 그렇게 뭐 빼시거나 아니면은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품은 제가 보기에는 괜찮습니다. 골라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식품 같은 경우에는 골라낼 수가 없잖아요. 여기 지금 이름은 오미자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 녹차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텐더마인드 체질에 맞고 하나는 터프마인드 체질에 맞는 재료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이런 식품은 정말 대량 난감하죠. 그래서 이런 식품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르지 않을 확률이 높겠죠. 네, 그럼 오늘 썸네일로 배우는 한국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